안녕하세요. 칼륨과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6가지 어머니 유형과 마더 컴플렉스 시리즈 중에서 희생적인 어머니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한없이 존경하고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알아채기 어려운 희생적 어머니 유형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마더 컴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생적 사랑의 뒤편에 자리한 어두운 속성들이 어떻게 자녀의 심리적 성장을 방해하는 독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현실의 어머니와는 또 다른 어머니 원형이라 불리는 심리적 에너지가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은 생명을 돌보고 보호하는 따뜻한 힘이자 때로는 우리를 억누르고 혼란스럽게 하는 감정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 어머니 원형의 이미지가 현실의 어머니와 뒤섞일 때 여러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때 우리는 어머니의 감정과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반대로 어머니의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휘둘리게 되는 등 건강하지 못한 마더 컴플렉스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희생적 어머니의 사랑 뒤에 숨은 그림자의 영향력입니다. 희생적 어머니 유형은 자신의 욕구와 삶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특성으로 인해 자녀는 엄마의 희생에 대해 죄책감, 부담감, 의무감, 그리고 때로는 양가적 감정의 굴레에 속박되게 됩니다. 모녀 관계에서 특히 이러한 감정이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엄마의 기대와 희생에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컴플렉스를 자각하지 못하면 자녀는 평생 자기 삶이 아닌 어머니의 감정과 기대를 끌어안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왜 자녀가 이러한 마더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자녀에 대한 절대적 희생을 보이는 어머니의 무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두려움을 읽어냅니다.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두려움입니다. 융은 희생하는 어머니 마음속에는 희생해야 사랑받는다라는 억압된 인정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눌린 인정욕구를 자녀에게 투사함으로써 자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많은 경우에서 무의식적 통제 기제가 발동합니다. 즉, 과도한 희생의 대가로 자녀가 어머니를 외면하거나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심화되면 자녀는 자신만의 개성화 과정을 살아가지 못한 채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살아내지 못한 어머니 자신의 삶 때문에 자녀가 자신만의 독립적 삶을 힘차게 살아내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희생적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희생적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는 너 때문에 다 참았어.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되지 뭐. 이런 말들은 자녀를 위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조건적 희생을 해주기를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나에 대한 희생을 거두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생적 어머니 유형들은 그러한 경계나 절제 없이 필요 이상의 무조건적 사랑을 퍼부음으로써 자녀에게 사랑의 부채감을 안겨줍니다. 또 희생적 어머니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녀가 겪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마치 자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녀의 선택에 대해 내심 상처를 받거나 불만을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에는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입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자신을 떠날 때에는 외로움과 우울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기뻐해 주기보다는 자신이 버려진 느낌을 받고 허전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 삶, 관계를 포기하고 자녀의 삶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 친구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오직 자녀에게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채 좋은 어머니라는 페르소나를 자신과 동일시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어머니와 관련된 죄책감과 자기 비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면 스스로 배신자가 된 것 같아 괴로워합니다. 이때 자녀는 희생적 어머니와 더불어 착한 딸 컴플렉스, 마마보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진정한 자기, 즉 셀프와의 단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어머니의 기대에 맞추어진 직업, 결혼, 삶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관계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끝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병든 아니마, 병든 아니무스의 표적이 되곤 하지요. 그 결과 자녀는 다음과 같은 심리 문제를 삶에서 만나게 됩니다. 첫째, 정체성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끝없이 혼란스러워하며 공허함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둘째, 정서적 소진을 경험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다 관계에서 지치고 경계 설정에 실패하는 등 만남과 이별에 문제를 겪습니다. 셋째, 삶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삶의 활력과 생기, 즐거움을 잃고 우울이나 불안장애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율성이 부족해집니다. 독립적인 결정을 못하고 어머니의 승인과 허락이 떨어져야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더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자녀는 특별한 종류의 꿈들을 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과 관련된 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집이 물에 잠기는 꿈, 거대한 물에 휩쓸리는 꿈, 누군가를 물에서 건져내는 꿈, 수영을 하지 못해 허우적대는 꿈이나 탁하고 깊은 물 속에 잠기는 꿈 등 물과 관련된 꿈들을 자주 꿉니다. 또 짐과 관련된 꿈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내 짐은 잃어버리고 남의 짐만 들고 있는 꿈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언덕을 오르는 꿈을 꿉니다.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해서 함께 공경에 처하는 꿈, 급박한 상황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남게 되는 꿈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간과 관련해서는 낡은 집, 빛바랜 집, 어두운 공간이 주로 나타나거나 어머니가 아프거나 아픈 어머니를 돌보거나 하는 등의 어머니에 대한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더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단계는 희생이 곧 사랑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응답으로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꿈이나 원하는 삶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자신에게 묶어두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단계는 감정의 분리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은 내가 채워야 할 숙제가 아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며 내면의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지속적인 죄책감에서 노연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머니를 불쌍한 존재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그녀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어머니 삶의 보상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보상은 어머니 삶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3단계는 자기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이 단계는 착한 자녀라는 페르소나를 벗고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욕망을 이해하고 실행할 때 삶을 짓누르던 무기력, 의욕 없음, 즐거움 없음 등이 사라집니다. 융은 자기, 즉 셀프와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통합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더 컴플렉스를 벗어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면의 황금을 얻게 됩니다. 이 컴플렉스를 인식하고 통합해낸 사람은 타인을 도우면서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경계감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사랑과 자유, 헌신과 자율이 서로 대립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유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 헌신한다고 해서 자율성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의 길, 그 여정은 바로 이런 컴플렉스의 통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생적 어머니는 어쩌면 가장 따뜻한 얼굴로 다가오는 컴플렉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녀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압도할 수 있는 무의식의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무감과 죄책감, 생기 없음과 활력 없음, 알 수 없는 분노를 가슴 깊이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어머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생에 대한 헌신과 즐거움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에 쏟아부음으로써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융심리학의 관점을 통해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 내면 속에 자리한 무의식을 자각하고 통합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칼 융과 함께 채널에서는 어머니에게 붙들린 죄책감과 의무감을 벗어내고 내면의 황금을 찾아 떠나는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다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 융과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서였습니다.